거의 16년, 17년. 통풍 인자가 안 나타났었고, 다리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무릎이 부어버리면은 제대로 된 한방을 가야 되고. 이 현덕 한의원 오기 전에 네. 어떤 상태에서 현덕 한의원에 오게 됐는지 그 동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질병이 거의 16년, 17년 됐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치료는 거의 뭐 서울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거의 한 15년 정도가 다녔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유명하다는 이제 통풍 환자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세계의 어떤 양방의 병원들은 거의 다 다녔다고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약들이 소염 진통제가 주였었고, 계속 날이 갈수록 조금 이제 상태가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질병 부위가 다양하게 돼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이제 한방 치료를 마음적으로 계속 두고 있었는데, 제가 양방 치료를 하기 전에 처음에 발병했을 때 한의원을 갔었는데 다리가 딛기가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한의원에서 1개월 동안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한의사가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한의원 안 가고 이제 양방을 15년 동안 돌아다녔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다녔었는데, 조금 이제 한의원 치료를 조금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한의원 치료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좀 한의원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양방 치료를 15년 동안 해본 결과 어차피 그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의 어떤 치료라는 거를 깨닫고 있었는데, 한의원 어떤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의원 전문적으로 이 치료를 하는 한의원을 너무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통풍의 전문 치료 한의원 서울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군데를 치료를 했었는데, 한 4개월 동안 그 한의원에서 치료를 했었는데, 되게 그 복용을 하면은 일주일 만에 아프고, 또 양을 좀 늘려서 복용하면은 2주일 만에 아프고, 그걸 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확하게 그 증상이 계속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느끼고, 그 치료를 중단하고 현덕 한의원하고 다른 한의원, 모 한의원을 좀 하루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자 현덕 한의원에 왔었는데, 좀 원장님하고 계속 장시간, 거의 1시간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좀 그냥 여기서 한번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치료 처음 시기가 2년 전이었고, 15년 동안 양방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 15년 동안 그 주기의 변화라든가 증세의 변화는 어떻게 있었었나요? 초기 발병했을 때는 조금 아프다가 그 다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일반인처럼 걸어 다니다가 그 또 후부터 차츰 하다가 어떤 애는 많이 아프고, 어떤 애는 아예 조금 간헐적으로 1년에 뭐 3-4번, 어떤 애는 뭐 한 달에 한 번 계속 아프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서울대병원도 다녔고, 아산병원도 다녔고, 여기 유명한 뭐 개인 하는 땡땡땡 내과도 다녔고, 뭐 그냥 이름 있는 데는 뭐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류마티스 내과로 좀 유명한 데. 대충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던가요? 비슷하던가요? 치료 방법 뭐 소염 진통제죠. 뭐 특별히 없어요. 인위적으로 요산수 내리는 거 뭐 위약, 뭐 소염 진통제, 뭐 지금 보시고 계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그런 게 기본적인 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양방에서는 그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15년이면 정말 긴 세월인데, 그 차도 없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의사들? 근데 저는 우연찮게 양방에서는 통풍이라는 진단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통풍 환자는 피를 체열을 하면은 통풍 인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피를 체열했을 때 통풍 인자가 안 나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계속 처방을 했는데 지나가는 어떤 병일 수도 있고 그냥 증상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소염 진통제를 계속 이제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무릎이 부었는데 그거를 빼기 위해서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간 제가 복용을 안 했어요. 그거를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런 무례한 이제 몸에다가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요거를 빼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2-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염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2달 동안 안 빠졌었어요. 그래서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까지 했는데 봤을 때 통풍과 같은 유리 조각이 많았다. 그래서 뭐 이제 통풍이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럼 요산 수치를 통해서는 통풍이나 진단을 못 받았지만 실제 관절경을 통해서 그걸 추출해서 보니까 그 통풍 환자처럼 유리 조각이 많았다는 이제 그런 소견으로 그냥 통풍이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신 거죠. 그럼 요산 수치가 직접적인 발병 뭐 요인이나 어떤 배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때 당시 요산 수치는 항상 높았어요. 높았었어요? 네, 높았어요. 근데 다른 게 다 정상이 아니고 통풍 인자만 없을 뿐이지 다른 어떤 정황상에는 제가 봤을 때도 통풍이 지금 상황에서 거슬러 뭐 봤을 때는 통풍이었을 거라고 비전문가인 저도 추측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젊으셔서 그랬나? 희한하네 제가 봐도 진짜 통풍 네, 수치도 네. 높고 요산 수치도 높고 그랬는데 그렇게 의사들이 판단 안 했다는 게 좀 네, 기본적으로 예산 수치가 기본적으로 뭐 9, 10까지 갈 때도 있었고, 뭐 정상은 뭐 6 아래로는 거의 내려간 적이 좀 없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산 수치가 높았을 것 같은 이유가 어떻게 본인 생각에는 어떤 요인이 제일 컸을 것 같습니까? 뭐 먹는 건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라든가 뭐 아니 전혀 없어요. 제가 뭐 20대 후에 직장 들어가서 뭐 음주 가무를 많이 했지, 그전에는 뭐 어차피 뭐 기본적인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 전에 뭐 발병을 한 상황이라서 직장 전에 비했을 때 그렇게 뭐 뚜렷이 뭐 제가 술을 많이 먹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음식도 뭐 거의 뭐 잘 먹었었고,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진단을 못 내리나 봐요. 기본적으로 영방에서는 통풍 인자가 있어야지 통풍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통풍 인자가 없으니까는 아무런 관절염, 그렇다고 해서 여기 관절염도 있지 않습니까?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나가는 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이제 마음적으로 조금 기도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발병을 하니까. 건강 치료를 중단한 계기가 그래서 이제 한 방울 돌린 그때 저는 주기보다도 네. 어차피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리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무릎이 부어버리면은 거의 뭐 다리 아픈 거는 그냥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라도 딛고라도 걸을 수 있는데 무릎이 아프면 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무릎까지 올라와서 조금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소염 진통제로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못 찾으니까 소염 진통제로 연명을 해왔던 거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2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전보다는 좀 낫다는 느낌도 있고 훨씬 더 지금 회사 생활을 잘하거든요. 물론 소염 진통제도 안 먹고 생활하고 있고 전혀 약 같은 건 안 먹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